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로자미아 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로자미아 과제 쪽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루를 맡고 있는 신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자료를 지난달에 CLD 때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 자료를 쭉 만들었었어요. 쭉 만들었었는데 이게 제가 한번 흘려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걸로는 사람들이 보고 실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좀 더 채운다고 채웠어요. 그래서 어제 회식도 안 가고 열심히 채웠는데 지금 뭐 욕심이 좀 과해가지고 지금 장표가 한 120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간 잠깐 딴 데 보시는 동안에 장표가 막 달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저는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음에 또 무슨 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계속 내용 보완해가지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개발에 포커싱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약간의 조금 휴식을 드릴 생각도 좀 있고요.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기술 의존적인 거를 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좀 뭐 한 수년 동안 경험을 했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번역했던 경험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학습 목표라고나 할까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 일만 하지 마라. 퇴근한 후에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뭐 지면으로 옮겨서 재창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서 번역이 개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라고 제가 장황한 이름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개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 삶이겠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쭉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출판사들 내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떻게 좀 두서없이 쓰다 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돼버렸고요. 이제 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는 생계형 친일 번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일 단어를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마침 계시더라고요. 근데 매국은 아니고 그 영어 번역이 안 돼서 일본어만 번역을 한다는 의미에서 친일 번역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를 제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하던 활동들인데 외부 분들을 계속 모시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공개된 자리 어차피 대비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할 수 있는 접점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 두 분 오셨는데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자기소개는 안 시킬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끝나고 식사할 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한 분은 스프링 유저 그룹의 전 큰일꾼이셨고요. 지금은 아니시고요. 개발 안 할 때는 다이빙이라고 해야 돼요? 스킨스쿠버라고 해야 돼요?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네, 아무튼 거의 물속에 계시고요. 디지털 노마드의 표본입니다. 물 노마드입니다. 안티 쿠팡의 화신이시고요. 이분 쿠팡 입사했던 이야기가 블로그에 많이 떠돌았었죠. 최근까지 CTO셨는데요. 엊그저께 갑자기 사업이 접히져가지고 네, 다시 프리가 되셨습니다. 네, 허니문 김지현님이시고요. 기술 이용한 버전 관리 번역하셨고 지금 스프링부터 준비 중이시죠? 네. 네. 제가 이분 처음 만난 게 AWS 어썸데이의 세종대학교의 애지헌이라는 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또 게스트 한 분 더 모시게 됐는데 멀리 있는 쿠팡에서 오셨어요. 정말 힘들게 오셨고요. 서치 퀄리티 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매니저이신데 요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쿠팡에서 검색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랑 좀 관련 있는 분들은 나중에 뭐 명함 좀 교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구사학번인데 V학번 선배님. 네, 쿠팡의 정준영님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두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도 다른 분들 세션 모르겠는데 제 세션은 가능하면 뭐 이렇게 좀 프리하게 다른 분들 좀 모셔가지고 서로 뭐 이름이라도 알고 다음에 뭔가 인연이 되면은 뭐 사업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많이 뺏었는데 뭐 어쨌거나 아닥하고 일단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발표를 하느냐?
아까 또 좀 말씀을 드렸긴 한데, 일단 제가 좀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기술서 번역의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아,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기술을 알고, 여러분들 외국어 어느 정도 다 하시잖아요. 솔직히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해서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큰, 넓은 뜻으로 하기는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왜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스펙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 왔겠죠. 그죠? 배우는 거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뭔가, 솔직히 다른 부서 같으면 뭐 좀 해라 그러면, 아, 저 모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파이킹 하시잖아요. 주말 동안에 이렇게 바짝 채우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로 바로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왜 시작을 했냐면은, 시작은 원래 되게 좀 사소한 일로 시작을 하죠. 먼저 지필서를 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기수 위에. 저 사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랑 같이 있었는데 한 기수 위에 선배가 책을 내보라고 했어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지금은 NHN 엔터에 계신 이상민 님이시고요. 웬만한 국내 좋은 IT 회사는 한 바퀴 다 도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하나를 성능 관련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일로 하던 거예요. 일로 하던 건데 책으로 잘 내셔가지고 이게 히트를 쳤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쭉쭉쭉쭉 승승장구 하시는데 계속 책이 계속 나와요. 이분 재미 붙이셔가지고. 다 지필이에요. 다 지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반면에 저는 이제 이분처럼 업무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아키텍트잖아요. 아키텍처가 전부 다 고객사 아키텍처예요. 제가 뭔가 이거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한 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 자기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키텍처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는 다 고객사 아키텍처라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첫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아이폰 개발하는 랭귀지죠. 저거는 제가 굉장히 힘들게 하긴 했는데 정말 성과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때 당시 저 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맥북도 쓰는 분들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해킨토시 만들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곧 나올 거는 양자 컴퓨터 책이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생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는 번역할 생각이 없었는데 첫째가 나온다고 하니까 산후조리원비를 계산해보니까 한 200만 원 나와요. 이 목돈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책을 번역하면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호기 산후조리원하고 2호기 산후조리원하고 뒤에 개정판 나와서 개정판 하고 근데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거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욕을 진탕 먹어가지고 발로 번역하냐고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3판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3판에서 지금 끝났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작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지식을 세상에 환원한다는 고귀한 생각,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파하려고 했던 생각은 배고픈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결국에는 이제 생계형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를 알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든 전파를 하시고 이거를 사내 성과로 표현을 하시든지 밖에다가 표현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 달렸긴 한데 저는 가능하면 이거를 밖에다가 푸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나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자신을 한번 좀 진지하게 좀 평가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하고 계세요.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일어를 해요. 네. 여기 덕후 분들은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시죠, 그죠? 뭐든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경제에 오르신 분이죠. 못할 거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고 있고요. 외국어는 좀 하는데 나 번역 말고 통역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통역 가능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일단 귀가 뚫려 있으면 통역하면 되는데 귀는 좀 닫혀 있고 눈만 열려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럼 이분들은 번역이 일단 유리할 거고요. 통역은 그냥 스팟으로 그때 끝나잖아요. 화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번역은 두고 이게 널리 다른 분들에게 전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프로파게이션 되는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번역 쪽이 같은 공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글로 남겨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뻔한 얘기긴 한데 이거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만든 회사에서 만든 산출물은 DRM 걸리고 대비 붙고 이거 반출 자체가 안 되죠.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걸 내가 딴 데 가서 뭐 했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우리는 B2B라서 B2C가 아니라서 우리가 뭐 했다라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뭐 so what? 저도 그동안 일했던 거를 얘기를 해도 아무도 뭐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실물로 일단 남겨보자. 뭐 김정은이 EMP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텍스트로 종이책으로 남겨있는 형태로 남아있으면 어쨌거나 여러분들 생애 동안에는 국회 도서관에 분명히 이 책이 여러분들 이름이 박힌 책이 하나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류에 한번 남겨보자. 뭐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시간에 일단 닥치고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려움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번역하라고 해봤잖아요. 이거 번역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지필은 어떨까? 여기 지필 하신 분들 마침 계시죠, 그죠? 번역이 좋을까, 지필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하려는 내용과 전하는 자, 전달받는 자에 따라서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번역하기 좋은 경우가 최신 내용이라서 빨리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는 번역이 좋아요. 지필은 좀 숙성이 돼야 되거든요. 전하려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직 숙련되지 않아서 내가 배우면서 뭔가 이걸 전파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번역이 좋아요. 전달받는 사람, 이번에 독자가 깊이 있는 내용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 그래서 내 노하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걸 알고 싶은데 이거를 빨리 전달하고 싶고 나도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번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짜여져 있는 스토리대로 말을 옮기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필이 좋은 케이스는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승부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 거죠.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ySQL 책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의 송동찬 씨가 내가 카카오뱅크에서 MySQL을 쓴 거를 책을 내놓으면 이거는 대박치는 거죠. 그죠? 이런 케이스는 지필이고요. 전하려는 사람이 얼리 어댑터라서 빨리 내가 습득해서 내가 했던 거를 따라하기 식으로 책 내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지필로 좋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달받는 사람이 기본적인 내용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익히고 싶은 경우 지필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역이랑 지필을 출판사 관점에서 보면 이래요. 시장 성숙도가 조기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아까 오브젝티브 C처럼. 요거는 바로 치고 들어가면 일단 그 시장을 다 먹고 들어가거든요. 다음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장은 자기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셀럽이 누가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바로 포섭을 해요. 바로 책 쓰자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계약 방식은 대체로 번역은 매절 방식인데 매절은 페이지당 얼마라고 하는 케이스고 지필은 대체로 인쇄를 하게 되는데 매절 계약이 사실은 출판사한테는 유리해요. 그 안정적인 지출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뭐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뭐 배 아플 일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실 때 매절로 시작을 하셨다가 점점 좀 자신 있으시면은 인쇄로 좀 바꿉시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자 역자 관점에서는 지필도 어렵고 번역도 어려워요. 작업을 실제로 해보면은 지필이 어려운 이유는 표현 내용의 난이도와 수위를 조절하기가 정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달하는데 독자가 일단 본인 타겟팅, 우리가 소프트웨어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타겟팅한 고객한테, 독자한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려줄 것이냐를 내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쵸? 스코프 범위도 이거 1장부터 한 8장 정도까지 하고 싶은데, 이거 계속 놓고 싶은데 2권으로 쪼갤까? 3권으로 쪼갤까? 라고 해가지고 이게 점점 불어나면 이제 그 토비님의 스프링 책처럼 이렇게 두껍게 나오죠. 그죠? 굉장히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읽는 분들하고 그런 거를 컨센서스 좀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 어려운 거는 한 번씩 원 저자가 완전 개또라이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일본 책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쓴 거를 그냥 책으로 내는 케이스가 있는데 비속어도 섞여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책들도 있고요. 교수님들 책들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원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의도나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정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어를 알고 있는 거랑 조금 틀려요. 네. 그다음에 직역이냐 의역이냐는 이거는 편집자랑 그 번역자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합일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처음에는 직역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의역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본인의 언어 감각에 의해서 의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의역으로 넘어가는 끼까지가 조금 시행착오를 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대비 쏙 빼고요. SI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제가 쫙 적었었어요. 우리 SI들이 SI 나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개발 가이드 같은 거 쫙 만드는데 포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 걷어내고 그거를 쫙 집대성해가지고 뭐 git 쓰는 거, 뭐 시스템 아웃 안 찍으려고 로깅하는 거, 테스트 케이스 짜는 거, 스프링 시큐리티 넣는 거 다 판을 짜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굉장히 좀 진취적으로 작업을 할 텐데 그 아까 이상민 님이 사파가를 누굴 썼냐면은 그 목욕의 신 그림 그리셨던 그분이랑 컨택을 하셔가지고 했다고 그러길래 아 그럼 나도 그래서 조성님을 했다가 이게 접혔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수위 조절을 못했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다가 SDS가 SI 프로젝트를 안 한답니다. 완전 이거는 백지수표죠. 아 이거는 그냥 종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번역으로 다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필은 제 성격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변함으로 할 수 있는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번역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개발하는 거랑 번역하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행이론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췄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지. 번역서랑 소스코드. 소스코드는 움직여야 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번역서는 움직여야 되는 게 이걸 읽은 사람이에요. 보완하는 과정이 소스코드에서는 리팩토링이고요. 번역서는 교정하고 교열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과정은 소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기능을 바꾸지 않고 내부를 계속 고치는 과정을 하게 될 거고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바꾸지 않고 표현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거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베타 리딩이랑 코드 리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사실 페어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데 예전 제가 있었던 부서가 코드 리뷰하는 부서였잖아요. 그래서 코드 리뷰어가 베타 리더라고 제가 좀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는 유지보성을 개선하도록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고 베타 리더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을 개선하도록 피드백을 주는 사람. 사실 여기는 유지보수성, 성능, 보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이 안에도 가독성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타 리더도 역시 가독성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똑같이 초반에 잡으면은 품질 비용이 줄어드는데 출간되고 나면 이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소스 코드는 사실 플리케 해가지고 고치면 되잖아요. 책 나간 거는 이거 개정판 나가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계속 욕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SR의 서비스 데스크가 욕을 먹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점진적인 방법들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매핑을 한번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모듈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 챕터별로 나눠서 하는 거, TDD를 하는 거를 나는 일단 기능만 동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초벌로 먼저 해서 의미 전달만 일단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하고 교정 교열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런 거를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요거 블로그 예전에는 블로그 쓰는 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 블로거 뭐 정상혁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변정훈 씨 저기 아웃사이더님 또 계시고 여기도 한 분 계시네요. 네, 허니문님. 그 오라클에서 그 뭐죠 스카타이거 비번 까먹으면은 제가 항상 검색하면 이분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블로그 쓰는 거랑 조금 좀 구분을 좀 해서 하면 좋은 게 블로그를 쓰면서 번역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공을 들이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은 블로그에 뭔가를 쓰고 블로그는 사실 이렇게 좀 쉽게 읽기 좋게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B급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거를 조금만 정제를 해가지고 저작권 확보하시고 차라리 책으로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자일을 하는 팀이라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해보니까 번역은 워터폴에 적합을 하더라고요. 챕터 다 정해져 있죠. 분량 정해져 있죠. 스콥 정해져 있고 납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끊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더라. 제가 GP를 실패한 이유는 컨셉 재확인하면서 전체 그림을 구체화를 하는데 저는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GP를 성공하신 분들은 역시 애자일 코어 팀이라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기를 못 맞추는 건 역시 납기 혹시 맞췄어요 그때? 그쵸. 네. 뭘 하더라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공정도를 제가 그리려고 하다가 이거는 이게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공정도도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예, 그렇고 이제 그 작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꿀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정편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좌절할 때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쉬운 거를 해라라고 해서 요즘에는 학습 만화 같은 거 애들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업무로 하고 있는 내용들, 오픈소스들 많이 쓰신다고 한다면은 오픈소스 한글로 하는 것부터 참여를 하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보완을 해줘요. 제가 스프링 시큐리티에 있는 그 리소스 번들을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뒀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계속 아마 보완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거 안 하는데, 우리 저기 예전에 베트남이 유행했었잖아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스택 한 번에 설치해 주는 거. 얘네도 인스톨러 같은 경우는 인스톨러 정말 쉽잖아요. 뭐 다음. 그거 번역하는 거 참여를 했었고, 스프링 밸리데이터,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에 있는 메시지 다 한글화예요. 메시지 리소스 번들 다 바꾸는 거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컨트리뷰션 했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소스 코드 참여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뒤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오픈스택 쪽에 한글화 프로젝트 팀이 굉장히 막강한 팀들이 있어요. 그 최영락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기회 되면 그분 한번 모시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그죠? 쭉쭉 좀 넘어갈게요. 그 몇 가지 좀 해보니까 도움되는 것들만 제가 좀 할게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틀린 게, 우리 지금 번역팀이 있지만 우리 번역팀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대1로 이렇게 트랜스레이션을 해요. 그렇죠? 의미 파악해가지고 하는데, 책을 번역을 할 때는 1대1로 하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장으로 읽지 말고 단락으로 전체를 한 덩어리 읽고요. 문장 전체를 옮기는 것보다 단락의 의미를 머릿속에 일단 담은 다음에 이거를 비슷한 형태로 끼워 맞추면은 읽기가 정말 편한 책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기술서는 문학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화자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수님들. 근데 그런 거는 일단 다 뭉개버리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편집자랑 조금 악유가 좀 있는 거긴 한데, 편집자들은 좀 짧게 쓰고 싶어 해요. 뭐뭐 하였습니다라고 안 하고 뭐뭐 한다 이렇게 쓰고 싶어 하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뭐뭐 하였습니다라고 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읽다 보면은 이게 술술술 읽혀야 돼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냥 들으면은 쑥쑥 들어오잖아요. 화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래서 목넘김이 좋은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요거는 책을 읽는,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하고도 똑같은데, 목차 먼저 보고, 목차를 먼저 보는 이유는 우리 항상 그 요구사항 받았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 전체 분량 보고 공정을 계획을 하고요. 어디에 힘을 실을지를 체력을 안배를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미리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뭐가 굉장히 유효했었냐면은 경험 있는 지인을 빨리 찾아요.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클라우드 책 번역할 때는 책을 딱 보니까 오픈스택 부분이 있어요. 오픈스택 저는 몰라요. AWS는 알아도 오픈스택 모르거든요. 오픈스택 그룹 가가지고 알람 방금 끼고 인사하고 뭐 질문도 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사실은 제가라고 해서 친해진 분들이 지금 파이콘 운영하시는 조성수님이나 아까 그 오픈스택 번역팀 하시는 최영락님, 그 제 베타 리더가 돼주셨거든요.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사람을 먼저 찾아라. 자료 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지식도 없고 네트워킹도 생기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도 좀 배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보면은 문서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챕터를 보는 거 말고 문서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큰 제목, 뭐 작은 제목, 팁, 메모, 뭐 힌트, 주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 구조를 빨리 파악을 하게 되면은 책을 읽는 게 정말 쉬워져요. 싹 넘어가요.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이미지화하는데도 효과적이고요. 한 챕터를 끝내고 나면은, 저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전체를 다 진행하지 말고 한 챕터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단어들을 다시 한번 배열을 해봅니다. 그 나오는 데마다 특히 역자가 섞여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단어를 좀 달리 쓰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유사한 거 단어 다시 찾고 맞출 거 맞추고 구분해야 되는 거 다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읽을 때 불편하면은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색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것처럼 계속 읽어보면은 괜찮더라. 그 다음에 초벌이 끝나면 리팩토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제가 계속 그 전산 용어를 좀 써가지고 그렇긴 한데, 연관 단어들을 계속 노멀라이징 해주시고요. 용어집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꼭 굳이 1대1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런 케이스가 있죠. 사실 원서에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회의실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프로젝터가 있고, 씬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화이트보드가 있고, 뭐 회의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단계에서는 씬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의실에 있는 그냥 노트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뭉개가지고 이걸 읽는 사람이 왜 저게 씬 클라이언트지? 씬 클라이언트가 뭐지? 검색을 안 하게끔 해주는 것도 역자가 그런 걸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교정이 일단 한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은 스타일이 누락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거는 조판하거나 아니면 편집자가 작업을 한 다음에 분명히 이거는 캡션인데 본문에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 일단 내용 자체가 1차 교정 후에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시고 1차 교정 이후에는 저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도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미가 영양분도 많고 하지만은 목넘김이 좋진 않아요. 제가 정보를 일부러 살짝 누락을 시키더라도 현미 눈을 깎아내더라도 일단 읽기가 편하게 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편집자하고 좀 악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적정선에서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한번 껄끄럽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저는 실패한 번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번역 툴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개발할 때 표준 툴을 정리를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같은 어터너티브한 다른 대안 툴들이 다른 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해요. 번역하시는 다른 분을 만나면 너는 이거 못 쓰니? 라고 해서 이 툴 체인을 점점 보강하게 되면 여러분들 작업하는 게 더 원활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공정은, 제가 최적화한 공정은 이래요. 방법론도 테일러링 하죠. 방법론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이 순서가 맞더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순서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차 먼저 번역하고요. 책 정보 번역하고요. 이거 책 정보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뒤에 붙어 있는 뭐 이렇게 그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고 인덱스를 한번 봐요. 인덱스를 먼저 본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분도 이거 잘 안 하시는데 이거 저는 API를 한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책을 딱 봤을 때 그거를 순서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API에 구성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패키지 구조를 보면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본문 안 들어갑니다. 본문 안 들어가고 사파를 먼저 봐요. 사파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파를 한 책을 통독을 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한다라고 해보니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 요거는 좀 관심 있으실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다른 사업장에서는 보안 굉장히 엄격하죠. 실제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반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약간 미끼처럼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을 해라. 그래서 모험하지 말고 작업장 밖에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면 사업장이 전자사업장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안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이 PC 반출하는 것도 수시가 안 되고 1회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용 PC를 사물함에 따로 뒀어요. 얘는 분명히 얘는 100% 밖에 있는 애고 사내방에 들어오지 않는 애고 테더링을 해서 밖에서 쓰는 애. 그래서 정보자료실에서 보안 구역 밖에 있는 정보자료실에서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기흥이나 사업장 이런 데는 아마 접견실까지 나가려면 굉장히 좀 멀게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최대한 일 빨리 끝내시고 칼퇴근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포기하게끔 해줘야지 그나마 있는 시간을 좀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번역은 대비가 아니에요. 마음 놓고 작업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들은 어차피 회사에서도 권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예외를 받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 해주면은 링크드인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이 회사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똑같이 보안 예외 신청을 하는 게 우리는 뭐 팀장님 되게 유연하셔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풀어주시죠. 역시 이거 안 해주시면은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하시고. 네. 그다음 손익계산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돈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왜 돈이 안 될까? 돈이 될 것 같은데 돈이 안 될까? 라고 할 텐데 어차피 아는 거 종이 일단 한번 씁시다. 어차피 날아갈 거. 그죠? 아예 돈이 안 되는 것보다 본전을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략 매절이면은 A4 한 장당 지금 한 10,000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근데 전에 저기 해니 그때 많이 받았었죠. 장당 그때 얼마 받았어요? 영문 번역할 때 2만 원? 그 정도?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업체들이 영세해가지고 이 정도 받고 있고요. 책 한 권 정도 끝나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 뭐 그 정도 분량이 되니까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최저시급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저시급 7,530원 저는 하루에 작업 가능한 시간이 3시간이더라고요. 1시간에 작업이 가능한 건 한 페이지 정도? 그럼 뭐 한 페이지당 10,000원 받죠? 세전입니다. 이거 세금 떼고 나면은 한 8,000원 뭐 이렇게 떨어져요. 하루 3만 원을 내가 벌어들인다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교정 교열하고요. 조판하고 난 다음에 재확인하고요. 여러 가지 재작업이 필요해요. 제일 힘든 게 색이라는 저 작업은 제가 다른 분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뾰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책 뒤에 나오는 단어 페이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수작업을 하거든요. 워드 작업을 할 때는 색인 달잖아요. 워드에서는. 그렇게 하면 색인 뽑아내면 나오잖아요. 근데 PDF로 조판돼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내가 하나하나 마킹을 해야 돼요. 이게 최종 파일은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아크로벳에서 만든 그건데 이게 인덱스 정보가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거 원서 있는 인덱스 보고 추출해가지고 텍스트를 옮겨가지고 파싱해가지고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단어 엑셀에 다시 맞춰가지고 페이지 찾아가지고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교정하는 것도 다 나왔는데 지금 이거 PDF 파일이죠.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좀 아닌 거예요. 막 수정하고 또 편집자 갖다 주고 또 수정하고 다시 맞춰보고 그래서 최저시급보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가 더 많이 받아요. 솔직히 돈만 따지고 본다면은. 근데 왜 하는 거냐? 저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일과 이후에 좀 친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치맥을 만약에 내가 2명, 나랑 그 친구랑 2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이 정도 나겠죠. 근데 책을 선물하기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좋아요. 왜냐면은 정성이 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이거 먹고 땡이잖아요. 그렇죠? 치킨 나 말고도 사줄 사람 많아요. 근데 책 선물은 나 말고 선물해줄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책 번역할 시간에 일을 좀 더 해가지고 성과를 내가지고 승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실제로 내가 한 만큼 안 주더라.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회사에서 성과는 1년 정도 유효하지만 책은 두고두고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서 한 성과는 외부에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책은 내가 어디 컨퍼런스 다니거나 하면 무슨 책 쓰셨네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컨택이 오죠. 특히 회사 검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가 성과를 낸 걸 나는 알리고 싶지만 내가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차라리 회사 일이 아닌 걸로 나를 증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죠.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A+ 받고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성과 정말 잘 받고. 근데 해보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나를 인정해주는 PM님 가시고 팀원들 다 협력업체분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때 이런 걸 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번역을 해보니까 출판사, 나랑 같이 일했던 편집자, 또 다른 번역자, 네 책 봤어. 그 다음에 무슨 책, 책 나온 거 보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붙는 분들이 쭉 계세요. 이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을 두고두고 받습니다. 책이 한 번 나오면 한 2, 3년 가거든요. 확실히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이분들 프로젝트 끝나가지고 다 해산하는 거랑
두고두고 피드백을 받는 거랑 느낌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 아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저는 내가 1인 기업가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일과 이후에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가끔씩 하게 되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2,000부 정도 팔리면 손익분기가 넘어갑니다. 대충 한 25,000원 정도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가정하고 2,000부 정도 팔면은 5천만 원? 근데 보통 이게 하나를 하면은 작업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1년에 한 2권 정도 작업하면은 연 매출 1억 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연 매출 1억 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는 글쎄요, 예전에 SI 할 때야 워낙에 부풀린 돈이 많으니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윗분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너를 증명할 때 네가 얼마짜리인데 나는 업무 외 시간에 일하는데 연 매출 1억 원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가 회사 일, 월급 도둑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랑은 확실히 틀리죠. 내가 정말 일 열심히 했는데 영업이 못 팔면 나는 그냥 비용인 거죠. 비용 소리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연 매출 1억 원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야. 느낌이 좀 틀려져요. 그때부터 인생이 좀 달라지게 보여요. 뭐, 나보다 높이 있는 뭐 상무니 뭐 다른 분들 봐도 야, 나는 1억 원짜리야. 물론 원가 비용 다 빼고 나면 거의 안 남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전자한테 파는 거 원가 다 빼고 나면 사실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작업했던 거를 실적을 제가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요 책 1,600부 팔렸고요. 1월 기준으로. 물어보면 이런 거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1,000부 찍었고요. 1,000부 더 찍을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 뭐, 노력은 뭐 이렇게 본전을 뺐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예. 요거는 잘 팔렸어요. 그림이 많아가지고 2,500부 넘어갔으니까 이건 잘 됐죠. 클라우드 책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900부가 나갔는데 서점에 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팔린 건 한 800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천천히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까 오브젝티브 C처럼 그 유행을 하는 그 타이밍에 빨리 치고 하나를 땅 치면은 그때는 인쇄계약 하셔야 돼요. 2판, 3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쇄, 2쇄가 넘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돈을 계속 받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클래식한 내용, 정말 베이스로 깔리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책 편집 상태만 좋다고 한다면 그림 좋고요. 내용 좋다라고 한다면 유행을 안 타거든요. 그러면 쭉 롱테일로 지나갑니다. 아까 2,500부 나간 게 이런 케이스가 롱테일이죠. 나온 지 좀 됐는데. 자, 이제 수익 분배. 번역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번역료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것도 제 경험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번역을 했지만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작업을 하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집사람한테는 현금을 일단 무조건 드려야 돼요. 주면 안 되고.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빳빳한 만 원짜리가 됐든 5만 원짜리가 됐든 줘야 돼요. 애들한테 장난감 무조건 사주세요. 엄마가 사주지 말라고 해도 사주세요. 왜냐면은 애들이 이걸 알아요. 야, 아빠가 그렇게 나랑 안 놀아주는데 돈 벌어 왔네? 그럼 이해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아무튼 이걸 한번 해보세요. 네. 계속 나는 집에 없어요. 밤 늦게 퇴근이 늦습니다. 왜냐면 퇴근하고 1시간씩 작업하고 집에 가면은 밥 먹고 집에 가면 늦어요. 사실은 집사람 좋아합니다. 집에서 밥을 안 드셔도 되니까. 네.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애들은 기다립니다. 근데 계속 야 우리 여행 한번 가자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요. 왜 하필 여행이냐? 나를 지탱해준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고 나 자신에 대한 보상이기도 해요. 이렇게 계속 하와이 그림 그리면서 힘들 때마다. 근데 해외여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2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 갈 수는 있죠.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갈 수 있긴 한데 우주여행은 절대 안 되고 이제 한 권 더 써야죠. 이제 1년에 2권 쓰시면은 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내 돈으로 책을 사서 지인들한테 선물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출판사가 5권 정도는 증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5권은 어디다가 쓰죠? 내 보고계통, 직속상관들. 사장님까지도
매번 드리는데 반응이 뭐 시원치 않고 한 센터장님이나 지금 실장님 같은 케이스도 반응 좋으시거든요. 드리면 이렇게 쿠키 같은 거 사가지고 보내줍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당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더 할 수 있게 독려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너무 일에 좀 매몰이 돼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조건 직속학원들한테는 알든 모르든 선물을 한번 하고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 나랑 예전 프로젝트에서 싸웠던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좀 소홀하게 했던 후배 이런 친구들한테 한 권씩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 관리. 잠깐만, 지금 얼마나 남았지? 거의 다 됐네요. 이제 10분 딱 남았네요. 좀 빨리 달릴게요. 잠깐 일단 알람을 좀 끄겠습니다. 그래도 안 졸고 계셔가지고 고맙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인데 이렇게 하면 3시간은 빠지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좀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점심 1시간 정도만큼은 최대한 좀 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도 사실 위아래로 좀 붙기 때문에 대신에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는 3페이지 다 못 나가더라도 한 페이지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아하시는 분들 애들 빨리 재우세요. 빨리 재우고 재운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애들 재우고 작업하라는 얘기는 제가 정상혁 씨한테 배웠어요. 네, 정상혁 씨 항상 밤에 보면 로그인 돼 있어가지고 언제 작업하냐 했더니 애들 먼저 재운대요. 같이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애들 자면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작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어느 정도 최소 5시간 정도는 보장을 해주시는 게 다음날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꼭 주말에는 애들이랑 놀아주셔야 됩니다. 네. 하루를 2배로 만드는 방법은 운동하고 씻는다. 피트니스 가능하면은 하시고요. 개인 돈으로 쓰더라도 피트니스는 권장합니다. 아니면은 쪽잠을 주무시면은 이게 한번 리셋이 돼요. 몸이 한번 리셋이 돼요. 그래서 씻거나 자는 걸 통해서 리셋을 하고 안 되면은 속옷이라도 갈아입으면은 리셋한 효과가 납니다. 아, 뒤에 많이 남았는데. 주말에는 가정에 올인하시고요. 일단은 집사람을 위해서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설거지하고 이불 털어주는 거 반드시 하시고요. 애들은 같이 산책해주시고 장난감 고쳐주고 씻겨주고 이런 계속 인터랙션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고 나중에 돈 벌어서 장난감 사주면은 아빠 최고. 그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평일에 좀 시간 뺐더라도 계속 여행 가자는 얘기로 세뇌를 하시다가 실제로 여행을 동네 펜션이라도 가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이거 좀 빨리 스킵해야 되겠다. 저자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안 돼요. 관례상. 특히 일본에는. 근데 나중에 좀 친해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메신저로 툭툭 보내도 되고요. 맞춤법은 평소에 공부하세요. 시간 내서 하기 힘들고 제가 권해드리는 책은 요 책인데 정말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 읽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책이 굉장히 임팩트 강한 책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공부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 번역보다는 1:다로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쉬운 문장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 이번에 공역자랑 같이 해봤거든요.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자 많다고 낱개가 주는 거가 아닌 것처럼 사람이 많을수록 더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어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렇고요. 또 원서랑 똑같은 레이아웃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제가 지금 최강의 양자 컴퓨팅 하고 있는데 세로로 적혀 있고 무슨 신문기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행히 저기 편집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좀 예쁘게 좀 꾸며주셔가지고 네, 그나마 좀 낫습니다. 멘탈 문제는 이거는 연예인병 조심해라. 지금 메이블이 자꾸 저보고 그렇게 자꾸 부르는데 네. 남들은 내가 책을 냈다라고 생각하지 번역했다고 생각 안 해요. 집필한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막 펌프를 막 넣어줘요. 근데 나는 그냥 말을 옮겼을 뿐이고요. 이때 겸손하게 계속 스탠스를 유지를 해줘야지 여기서 거만하게 굴면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배운 만큼 남들한테도 쉽게 알려주고 나는 이만큼 배웠어요 라고 하는 거를 빨리빨리 드러내셔야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조금 이따가 이번 달에도 갈 건데 이인복님이라고 그 디지털 히어로즈 팟캐스트 하시는 분 그리고 강사 많이 뛰시는 분이 이분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이분 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참고 자료를 QR코드로 박아놔요. 책에다가. 읽다가 휴대폰으로 찍으면 링크가 떠요. 이분이 봤던 동영상이나 기사들을 나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 저는 URL을 넣거든요. URL을 비트리에 넣어가지고 URL을 넣는데 이분은 QR코드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정말 좋았다.